안녕하세요. 본 장비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실습하게 될 선반이라는 장비인데요. 요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요런 원형 가공물들의 재료들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장비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구동하는 버튼이 있고 정지 버튼이 있고요.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척을 갖다가 회전시키는 이렇게 얘를 눌러주면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이제 레버가 있고 R입니다. 그 다음에 요 0으로 돌리게 되면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L로 돌리게 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조작반이 있어요. 조작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인디게이터, 말 그대로 RPM을 표시해주는 인디게이터, RPM을 조절해주는 조절 레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쪽에 요 척과 같이 연동해서 회전을 하는 자동 이송계 축이 있거든요. 그 이송계 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레버, 그 다음에 그 이송계 축의 속도를 조정하는 레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돌려놓고 척이 돌아감에 따라서 얘가 이제 같이 척 속도에 맞춰가지고 연동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방향을 제가 요 레버를 갖다가 반대로 돌려줌으로써 이제 이게 반대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면, 요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제가 이 이송계를 자동으로 요 척 쪽으로 이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쪽으로 돌리게 되면 반대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도도 물론 조절할 수 있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C가 제일 느린 속도, A가 중간 속도, B가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C가 제일 느린 속도, A가 중간 속도, B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균일하게 표면을 깎아낼 수 있는 그 장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속도를 조절해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전 덮개로, 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누르고 있으면 척이 돌아가지만 떼는 순간 멈춰버리게 됩니다. 얘를 꼭 닫아 주셔야 동작이 유지될 수 있고요. 중간에라도 얘가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면서 얘는 다시 튀어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척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척이라고 부르는데, 척이란 말은 선반이나 밀링, 뭐 다른 곳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에요. 척이란 말은 이런 회전하는 물체, 밀링에서는 공구가 회전을 하죠. 그럼 회전하는 물체를 잡아주는 부분을 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반에 이렇게 발이 3개 있어서 3조 척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만 돌려도 3개가 같이 벌어지고 같이 조여지고 하기 때문에 연동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작물을 세팅할 때 이제 척을 조여줘야 되는데, 그 조이는 공구는 이렇게 생긴 공구예요. 보면은 이렇게 얘를 당겨주면 앞에 부분이, 물리는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에 부분이 나오게 만든 이유는 능숙자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대로 놔둔 상태로,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그대로 놔둔 상태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척이 튀어나오거나, 회전을 하면서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작업자가 다치겠죠. 아니면은 이게 같이 물고 돌아가면서 장비를 때리게 돼서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달리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놓게 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공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구를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툴포스트라고 불러요. 툴포스트인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공구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 레버를 풀러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공을 하게 돼요.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린 다음에는 이렇게 조여줘야지 이제 얘가 돌아가지 않고 고정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심압대라고 부릅니다. 심압대는 이제 그 공작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니면은 그 회전할 때 잘 회전하도록 잡아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은 공작물만 쓰는 게 아니라 긴 공작물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긴 공작물 같은 경우는 요 물리는 실제 범위가 한 3cm?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긴 걸 물리게 되면 아무리 여기서 잡았다고 해도 얘가 자중에 의해서 끝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진동도 생길 뿐더러 더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공작물이 빠지게 돼요.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게 날라와서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심압대에 끼우는 데드센터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끝에서 눌러줘가지고 그 회전의 중심이 항상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압대의 기능은 이런 드릴척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놓고 공작물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홀을 뚫거나 탭을 낼 때, 나사산을 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작동은 요게 심압대에는 레버 3개가 달려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심압대의 끝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하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걸 조절하는 레버가 되겠고요. 요 레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동하는 거를 이동을 다 시켰으면 이렇게 레버를 잡아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3번 요 레버 같은 경우는 심압대를 앞뒤로 움직이다가 위치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여줘가지고 더 이상 심압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송계입니다. 이송계에는 크게 3가지 레버가 있어요. 3가지 레버가 있고 위쪽에 인디게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송계를 돌리게 되면 이쪽이 요 위에 레버를 돌리게 되면 축의 직각 방향, 아까 X축이라고 말했죠. 그 X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돌리게 되면 요 인디게이터에서 X축 부분의 값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부분은 이제 Z축으로 이송하는 이송 레버가 되겠고요. 요거를 돌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디게이터에서 Z축이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이 레버는 아까 이 자동 이송을 하는 요 샤프트 요게 회전시키면 돌아간다고 했죠. 돌아갈 때 이 안에 너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리게 되면 요 너트를 잡고 요 레버가 회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요 Z축 레버도 돌아가야 되죠. 이때는 이 나사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요. 얘를 풀러주게 되면 요 너트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송이 자유롭게 되죠. 마지막 이송계에서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 잘 사용을 하진 않을 텐데 이제 Z축으로 좀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레버가 되겠고요. 요 밑에 보면은 너트가 있어요. 요 너트 두 개를 풀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요 각도에 맞춰가지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고 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테이퍼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형상,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형상을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팅하는 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반은 밀링하고 다르게 다 원형 공구가 아니라 이렇게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공구가 있습니다. 먼저 내경 툴, 외경 툴, 나사 가공 툴, 절단용 툴. 내경이라 함은 공작물에서 이 내부를 가리키고요. 외경이라 함은 외경을 가리켜요. 그래서 내경 툴로는 이제 나중에 얘가 들어가면서 안쪽을 가공하게 되고, 외경 툴로는 이제 바깥쪽, 그리고 요 절단면, 단면이라고 부르거든요. 단면을 가공하게 됩니다. 나사형 공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요 볼트를 갖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게 돼요. 요 볼트의 요 나사산 같은 경우는 규격으로 정해져 있어서 모양이 같고요. 다른 거는 직경과 요 나사산 사이의 피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 공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볼트들을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단용 공구는 표면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공을 해서 요 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기 위해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정 깊이만큼 가공을 해서 파서 들어가는 채널을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구들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되겠고요. 이게 공구 종류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과 목적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때 주로 사용하게 될 부분은 내경, 외경, 각 툴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공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외경 툴인데 단면은 불가능하고요. 면치가 가능해요. 면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작물에서 이렇게 가공하고 나서 약간 45도, 여러분들 캐드 배울 때 챔퍼라고 배우는데 그런 가공을 하기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또 외경 가공을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서만 가공을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왕복 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습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툴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툴을 볼트를 제거해서 풀어주고요. 외경 가공 툴을 세팅을 할게요. 이 외경 가공 툴은 이쪽에 장착할 수도 있고 이쪽에 장착할 수도 있어요. 장착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툴이 이제 세팅이 돼서
얘가 가공을 할 텐데 요 툴이 요 척의 거의 끝부분 끝부분까지 갔을 때 요 툴 포스트가 간섭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세팅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공을 할 때 이렇게 걸려버리게 됩니다. 툴 포스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절대 세팅을 하면 안 되고요. 요 바깥쪽에다 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은 항상 요 툴의 끝이 공작물의 중심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심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을 실제 가공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압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일단 얘를 빼주시고요. 심압대에다가 베드센터를 띄우고, 이 심압대 같은 경우는 이 척하고 중심이 일치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일치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요 끝과 얘 끝이 일치가 되도록 세팅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거의 일치하네요.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툴이 세팅이 될 때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괜찮지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에 이 끝부분에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심에서 약간 밑은 괜찮다. 너무 미치면은 부하가 걸리겠지만 약간 밑은 어느 정도 괜찮다. 하지만 절대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여놨을 때 이렇게 밑으로 오도록 만들고, 얘를 꼭 붙여서 볼트를 처음에는 꼭 붙인 상태에서 볼트를 처음에는 살짝 조여줍니다. 살짝 조여주고요. 그리고 항상 이 바깥쪽부터 이렇게 얘를 먼저 3개 조이게 되면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이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조이게 되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 면은 안쪽으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붙여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쪽부터 조이고, 그 다음 조이고, 그 다음 조이고. 너무 꽉 조이게 되면 툴에 볼트가 툴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꽉 조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 부분은 실습 때 와서 직접 느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툴 끝이 위로는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외경의 세팅 방법이고요. 내경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경 툴은 공작물이 물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고, 내경 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외경 툴이 6일 밀고 나와가지고 내경 툴을 세팅하기 힘들죠. 그래서 내경 툴 먼저 세팅을 하고 외경 툴을 세팅을 할게요. 내경 툴만 가지고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홀더를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좀 더 앞으로 볼까요? 약간 올라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더 조여서 밑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거의 일치하게 세팅이 됐고요. 자, 이제 외경 툴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경을 가공하고 이렇게 돌려서 외경을 가공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할게요. 조여놓고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쪽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잘 세팅이 됐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작물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할 요 공작물을 갖다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척의 3조를 충분하게 벌려주고요. 다음에 서서히 잠가준 다음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잠가주게 되면 얘가 약간 뻑뻑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뻑뻑하게 돌아가는데 이때 요 레버와 요 공작물을 동시에 돌려주면서 잠가주게 돼요. 이렇게 잠그는 이유는 공작물과 척이 금속 대 금속이기 때문에 마찰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얘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상태에서도 조여져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충분히 조일 수가 있습니다. 조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공을 하다가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이렇게 돌아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돼요. 빠져버리게 되면 이 공작물이 날아가면서 사람한테 맞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같이 조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운동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 비틀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 끼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한번 회전을 시켜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제가 물은 부분이 너무 많이 물어서 가공할 부분이 별로 안 남아서 조금 바깥으로 물어줄게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공작물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가공을 해볼 건데요. 외경 가공 먼저 해볼게요. 가공 오퍼레이팅을 할 때는 장갑을 일단 벗고요. 안전망을 내리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RPM을 조절해줘요. RPM은 1000 정도. 너무 1000에 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일단 밖으로 빠져서 자, 살짝 깎일 때 인디게이터에 0점을 조절해 줍니다. X0를 누르면 0이 됐죠. 요 점이 이제 0점이 될 거고요. 여기서 영만큼 위치시킨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한 0점 요 정도 들어가서 가공을 해줄 건데 일단 끄고 그냥 가공을 하게 되면 보세요. 제가 힘으로 얘를 밀게 되면 이렇게 밀려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금속하고 금속이 이제 만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 힘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도 그 순간에 바깥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면 움직이고 당기면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고정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요 밑에 보시면 요 안쪽에 너트가 없는 볼트가 하나 있어요. 얘를 갖다가 약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힘으로 옮겼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얘를 갖다가 조여주게 되면 얘가 굉장히 뻑뻑해지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밀어도 움직이지 않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해놓고선 가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근데 항상 조였다 풀렀다 하긴 힘드니까 살짝 조여준 상태, 약간 뻑뻑하게 돌아가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실제 4분의 1바퀴 정도만 돌려주면 그래도 그 힘에 견디거든요. 그렇게 돌려주고 가공을 시작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축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치수가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일 경우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쪽으로 치수가 올라갑니다. 그걸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가공을 시작할게요. 아까 0점을 맞춰놨으니까 0.33 정도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고 돌려주고요. 자, 다시 내릴게요. 조금 더 안쪽으로 가서 내리면
툴포스트에 척의 조가 닿지 않게끔 이렇게 가공을 하고, 가공이 끝났으면 재빨리 얘를 올려서 멈춰줍니다. 멈춘 상태에서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가 얘를 먼저 빼고요. 시계 반대 방향에 빼는 쪽이었죠. 그리고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멈춰줍니다. 우리가 가공 시작할 때는 돌리고 가까이 가서 이 X축을 조절을 해서 얘를 마지막으로 눌러서 가공을 시작했다면, 끝낼 때는 얘를 먼저 멈추고 역순으로 얘를 바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요 Z축을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 꺼줍니다.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내가 레버를 조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기 전에는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들어가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오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아니네 그러고 반대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가공이 된 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리기 전에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느 쪽으로 이 X축이 움직이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한 뒤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작동 부품들은 오른손 법칙을 따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 너트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바깥으로 나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끄럽게 되죠. 매끄럽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0점 세팅을 했잖아요. 0점 세팅을 하고 얼마만큼 깎았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0.33만큼 깎았죠. 마이너스 0.33으로 가서 0점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 X축에 대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실제 왜 이런 식으로 한번 가공하고 0점을 맞춰주냐, 그 이유는 이 가공물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을 어느 정도 녹여가지고 요런 틀에다가 뒤에서 쭉 눌러가지고 압출 방식으로 뽑아냅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뽑아낼 때 한 6m에서 10m 뽑기 때문에 정확히 직선이 아니에요. 정확히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울렁울렁 하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요 원통 같은 경우도 정확히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비에서 깎아줌으로써 장비의 회전축과 이 툴이 세팅된 그 거리 간격에 의해서 얘를 정확히 원으로 만들어주고, 그 내가 가공한 부위는 정확히 직선으로 나오게 그러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버니어로 얘 직경을 측정을 해요. 직경을 측정을 해볼게요. 직경을 측정을 하면 자, 볼까요? 지금 5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50이 되네요. 지금 거의 50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까 0점 맞춰놨잖아요. 다시 0점 갈게요. 0점 0점 간 다음에 X 누르고 50 엔터.
누르면 지금 얘 직경이 50이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외경을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면 되겠죠. 가공을 하면 됩니다. 0이 되면 예, 거의 0이라고 보고 0이 되면 그냥 중심에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가공을 하면 돼요. 이번엔 단면 가공을 보여줄게요. 단면 가공. 단면 가공은 단면 가공할 땐 아까처럼 얘가 조여져서 이렇게 뻑뻑하면 가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약간 풀러줘서 좀 더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자, 먼저 단면 가공을 한다는 거는 제가 지축을 설정한다는 거죠. 지축 설정하는 방법 보세요. 먼저 됩니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일정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서 네. 여기서부터 쭉 깎아 들어가요. 네. 자, 들어가면서 봐야 될 거는 얘가 0이 됐을 때, 예, 0이 됐을 때, 예, 가운데 왔느냐. 이렇게 왔으면 Z0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면 가공이었으니까 얘 X축을 먼저 빼주는 게 아니라 Z축을 먼저 바깥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X축을 빼줘서 원상태로 돌아오면 되겠죠. 꺼주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살짝 남게 돼요. 가운데 살짝 남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요 중심보다 이 툴이 약간 밑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 살짝 남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축 세팅이 끝났어요. 보시면은 0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얘는 아까 50이었죠. 50 가면 요 끝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도면을 보고 가공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외경 같은 경우는 50을 맞춰줬는데 측정을 해서 여기 단면을 왜 맞춰주지 않냐? 단면은 우리가 도면을 보면은 도면 한쪽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설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들어가서 가공을 하겠다. 그렇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요 끝을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고 가공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외경 가공 전에 외경 가공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외경 가공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면에서 이 툴이 들어가면서 내경 가공을 할 수가 없죠. 그 내경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홀이 뚫려 있어야 돼요. 홀이 뚫려 있는데 적어도 그 툴이 들어갈 정도의 홀이 뚫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홀 가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 가공은 자, 심압대를 이용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심압대를 앞으로 빼준 다음에 드릴척을 끼워줄게요. 그냥 이렇게 끼우면 돼요. 그 다음에 미리 드릴을 세팅을 해놨는데 드릴을 바꿔줄게요. 좀 가는 걸로. 드릴 가공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드릴을 교체하는 툴을 이용해서 드릴을 빼주고요.
저희가 사용할 드릴을 끼워줍니다. 드릴은 날이 여기까지 나 있죠? 딱 거기까지 잡아줘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온 다음에 좀 더 견고하게 끼워주고, 자, 드릴 가공을 위해서는 심압대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심압대가 전진하기에 문제가 없게끔 얘를 이쪽으로 붙여줘야 돼요. 물론 척에 닿으면 안 되겠죠. 닿는 게 없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심압대를 잠가주고, 자, 얘를 이용해서 드릴 가공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시키고요. 돌려주면서 가공을 하게 돼요. 가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들어갈수록 마찰 때문에 힘을 받는 게 느껴지는데, 저 드릴의 길 사이로 이제 칩이 빠져나오는 건데, 그 칩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빼줬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를 왕복하면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정도의 그 드릴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 큰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큰 구멍까지 뚫는 데 있어서 한 번에 그 크기를 키워서 뚫을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뚫어주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감긴다고 절대 회전 중간에 손을 넣으면 안 되고요. 완전히 빼고 끈 상태에서 회전이 멈추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가공할 땐 장갑을 벗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날에 드릴을 끼워 주시고요. 자, 다시 가공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홀 가공은 끝났고요. 이제 빼서 바깥으로 밀어넣고, 이제 요 내경투리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합니다. 들어가죠. 그래서 내경툴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최대 깊이, 요 최대 깊이에서 Z를 제로로 놓고요. 그 상태에서 X축 세팅을 해줄게요. X축 세팅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면은 아까 외경 가공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들어가면서 가공을 했지만 내경은 나오면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나오면서 가공을 하게 돼요.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먼저 살짝 가공될 때,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다를 때 0점 잡고요. 다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떨어뜨린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꺼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서 가공을 했지만 내경은 플러스 쪽으로 나오면서 가공이 돼요. 그리고 외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0.3mm까지도 가공을 했지만 내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0.1mm 정도밖에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놓고 이제 자동 이송을 시켜줄 거예요. 자동 이송을 시켜주는데 잘 봐야 되는 게 지축의 수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아까 최대한 깊이 넣을 수 있는 곳에서 그 0점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안쪽에 홀이 없는 곳에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플러스에서 멈춰주는, 그렇게 멈춰줘서 가공을 중단을 시킵니다. 자, 눌러볼게요. 가공이 되죠? 지금 보면 이렇게 가다가 얘를 들어 올릴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항상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가까이 갔는데 한 1mm 정도 항상 여유를 두고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떨어뜨려야 되죠. 안쪽으로 떨어뜨리려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살짝 반바퀴 정도 옮겨주시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이 가공이 됐죠? 안쪽이 가공이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플러스 0.1만큼 가공을 했고요. 거기서 0점 맞춰주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안쪽 치수를 또 잴게요. 안쪽 치수를 측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 10, 1, 2, 3, 13점 한 2mm 되겠네요. 13.2mm.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고 X를 누르고 13.2 다시 X 누르고 13.2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13.2mm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도면을 보고 홀의 크기를 키우는 가공을 하던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경 가공 세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외경 가공, 홀 가공, 내경 가공이 되겠고요. 탭은 밀링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심학대로도 탭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위험하고 해서 밀링에서 강의한 대로 손으로 탭을 내는 걸 권장드립니다. 외경 가공이나 내경 가공, 단면 가공을 할 때 치수가 정확하지 않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는 학생들이.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백래시라는 걸 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시면은 백래시라는 거는
나사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사산이 있고 안쪽에 너트 하나가 있죠. 그 사이에 공차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제 볼트가 돌아가면서 나사산을 밀면서 올라갔다가 반대쪽으로 돌릴 때는 밑을 밀면서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공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이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백렛인데, 조여서 볼게요. 조여서 보면은 완전히 꽉 조이게 되면은 실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얘가 돌아가는 구간, 공차 때문에 돌아가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돌아가는 구간에서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얘는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볼트 사이에 그 공차라는, 그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에 공차라는 부분 때문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외경 같은 경우 들어가면서 치수를 맞춰요. 들어가면서 치수를 맞췄다가 내가 원하는 치수, 만약에 122.0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내려갔어. 그래서 122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그냥 반대로 나오면서 맞추면은, 실제 내가 얘 끝은 122가 아니에요. 공차 때문에 존재하는 백래시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면서 다시 맞춰야 122가 되지, 요렇게 맞춰야 122가 되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122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돌려도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길이만큼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래시를 잘 이해를 해서, 항상 내가 들어가면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가공을 하다가, 물론 가공을 하기 전에 이 위치를 맞춰놓고 들어가 있죠.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넘어가 버리면 130을 맞출게요. 130에서 안으로 들어갔으면 나오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130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줘야 정확한 치수가 됩니다. 이거는 선반이나 밀링, 모든 볼트가 사용되는 작동 제품들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Z축 같은 경우는 이 핸들의 무게 때문에 치수를 맞추다가 이렇게 그냥 자중에 의해서 놓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놓을 때도 이렇게 살짝 놓게 되면 치수가 변하지 않죠. 그렇게 항상 주의해서 그렇게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습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